요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옥천에 오면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생전에 항상 검소하셨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엄마는 이렇게 자제해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항상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시던 모습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려오듯이 생각이 많이 나는 어머니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또 이렇게 모두 많이 나오셔갖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곳을 찾은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유예요. 김문수 후보 지지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문수 후보께서도 여기 다녀가시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미에서 힘을 실어주는 동안 김문수 후보 서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바라보시죠. 아이고, 여기까지 멀리 오시겠어, 진짜. 아이고. 제가 가서 뭐, 생각을 봤을 때 뭐, 땡기고 왔어. 그래. 후보 얼굴이 튀어나오네. 그래. 그냥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와 전직 대통령의 만남,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김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문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깨끗한 김문수. 이러면서 힘을 실어준 건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앞서 잠시 다뤘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거다. 최근에 있었던 단일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나서달라는 후보의 당부 말씀도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체 없었고요. 다만 하여튼 끝까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경험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입니까? 2007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전 후보님께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택을 찾아가서 호소하셨던 그런 일화도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 구 변호사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단일화 그리고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장면들을 상기하면서 김문수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다만 진정성 있게 가되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정치 원로이시고 본인이 이겨본 승리의 방식을 전수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신동욱 앵커의 백브리핑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장면이 떠올랐던 게 당시 쭉 안정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회창 총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요동쳤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 마지막 악재다 그럴 때 이명박 후보가 밤에 새벽에 막 여러 차례 자택앞으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다 있는 앞에서 기다리다가 메모 전해달라고 메모 그 현장에서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일화만큼이나 표를 이명박 후보한테 다시 또 줬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서 단일화되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진정성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의 마음을 울린다면은 그럼 결국은 이준석에게 가 있는 표 중에 상당 부분은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올 수 있다. 굳이 뭐 강용석 모델이나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거목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당대표로서 단일화를 요구했던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세게 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온건하게 가잖아요. 네. 거기에서의 경험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단일화의 경험치, 이런 것이 쌓여 있다. 결국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역대 선거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에서 김문수 후보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뭐 위시풀 띵킹이 아니라 그냥 역대 사례에서의 접목이다. 이거는 어떤 선거에서의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